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진다면 우리들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말은 쉬운데 사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물음표를 떠올리게 되지 않으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생각을 행복하겠다고 정하면 감정이 행복해지고 행동이 즐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행복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링컨도 말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요. 오늘부터 사소한 행복들조차도 자주자주 많이 생각하고 매 시간 감사함을 느낀다면 행복한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 우리들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알면서도 놓치는 것들, 우리 생활 속에 두고 실천하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사람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중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과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는가? 왜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그의 기술을 연구하지 않는가? 그가 누구일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길을 가다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그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가기만 하면 그는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이 멈춰서서 등을 두드려 주기라도 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이런 애정 표현 뒤에 아무런 속셈도 없음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팔고 싶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 그러는 것도 더욱 아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동물이 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한다. 그리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야 한다. 또 까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개는 단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먹고 산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털복숭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어린 시절 그 강아지는 내 빛이었고 내 즐거움이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면 그 강아지는 앞마당에 나와 예쁜 눈으로 거리를 지켜보다가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나무 사이로 도시락 가방을 흔들며 오는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마치 총알같이 단숨에 언덕 위로 달려와서 나를 반기며 펄쩍펄쩍 뛰고 너무나 기쁜 듯 멍멍거리곤 했다. 내 강아지 티피는 5년간 내 단짝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밤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티피는 내 주위에서 놀다가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다. 티피의 죽음은 내 유년 시절의 비극이었다. 티피야, 너는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은 적도 없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너는 타고난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2달 안에도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2달 안에 사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별 노력을 하면서
일생 동안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 물론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내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뉴욕 전화 회사에서 자세한 연구를 통해 전화 통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여러분의 짐작대로 그것은 1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라는 말은 500번의 통화에서 3,990번 사용되었다. 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있는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라.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장례식에 몇 명이나 올 것 같은가?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연필을 들고 아래의 답을 적어보아라. 만일 내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궁리만 하고 있다면 결코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친구는, 그것도 진정한 친구는 결코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는다. 나폴레옹이 그러려고 했다.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조세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하지만 역사가들은 과연 나폴레옹이 조세핀이라도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빈 출신의 저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신이 쓴 당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인간이 겪는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 심리학에 관한 현학적인 책들을 수십 권 읽더라도 여러분이나 내게 이만큼 의미 있는 구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반복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특별히 강조해 말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인간이 겪는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 예전에 뉴욕대에서 단편 소설 창작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초청 강사로 콜리어스 지 편집장이 온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매일 굴러다니는 수십 편의 소설 중에 어떤 것이든 집어들고 처음 몇 구절만 읽어보면 작가가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했다. 작가가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편집장은 소설 작법에 관해 강의를 하다가 두 번이나 중간에 멈추고는 너무 설교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성공적인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을 쓰는데 이 말이 맞다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룬 데 있어서는 3배는 더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 그의 분장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스턴은 누구나 인정하는 마술의 대가이며 특히 손마술의 제왕이다. 그는 40년 동안 몇 차례나 지구를 순회하며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관중을 현혹시키며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돈을 내고 그의 쇼를 보러 온 사람이
6천만 명이 넘었으며 그가 벌어들인 돈만 해도 거의 2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나는 서스턴 씨에게 성공의 비밀이 무엇냐고 물었다. 확실히 학교 교육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는 어릴 때 가출해서 불황아가 되었다. 화차에 몰래 숨어들어 건초더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집 저 집 다 다니며 얻어먹기도 하면서 철길을 따라 서 있는 기차의 표지판을 보고 간신히 글 읽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에게 마술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내게 손마술에 대해 수백 권의 책이 있으며 자기만큼 손마술을 잘하는 사람도 열댓 명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자질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쇼의 대가였다. 둘째로, 그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 동작, 억양, 심지어는 눈썹의 움직임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미리 치밀하게 연습한 것들이었고 그의 움직임들은 몇 분의 1초까지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스턴의 말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이 관객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좋아, 오늘도 얼뜨기, 촌뜨기들이 많이 왔군. 이런 녀석들 속이기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하지만 서스턴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게 말했다. 나를 보기 위해 와주다니 이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겠다. 그는 조명 앞으로 나가서 전에 몇 번이고 스스로 이렇게 되낸다고 얘기했다. 나는 관객을 사랑한다. 나는 관객을 사랑한다. 우스운가? 이상한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다만 역대 최고로 유명했던 마술사가 사용하던 비법을 아무 설명도 없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슈만 하잉크 부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었다. 배고픔과 슬픔,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려고 했을 정도로 비극으로 가득 찼던 인생.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계속했고 마침내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바그너 가수가 되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또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엄청난 인기를 누린 비결이기도 하다. 하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위인이 없다지만 그의 경우에는 하인들조차도 그를 사랑했다. 그의 하인이었던 제임스 E. 아모스는 시종의 영웅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전하고 있다. 언젠가 내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여쭈어보았다. 내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기에 대통령께서는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오두막으로 전화가 왔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거신 전화였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창밖에 메추라기가 있으니 메추라기를 보고 싶으면 창밖을 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주셨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셨다. 대통령께서 우리 집 근처를 지나실 때면 우리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곤 하셨다. 여 애니, 여 제임스. 지날 때마다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고용인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날 루즈벨트가 백악관에 들렀는데 마침 태프트 대통령 내외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예전에 자기를 모시던 백악관의 모든 하인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말을 건넸다. 그 중에는 부엌에서 식기를 닦는 하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행동은 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실한 애정을 품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이때의 일을 아치버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루즈벨트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자 아직도 옥수수빵을 만드느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아직도 빵을 만들기는 하는데 시종들만 먹지 다른 분들은 드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들 맛있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군. 대통령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야겠네. 루즈벨트가 사무실로 가려고 하자 앨리스가 쟁반에 빵 한 조각을 담아왔다. 루즈벨트는 그 빵을 먹으며 사무실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정원사와 일꾼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루즈벨트는 사람들에게 전에 하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말을 건넸다. 그들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해 얘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 같은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2년 사이 그날이 유일하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수만 금을 준다 해도 그날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찰스 W. 엘리엇 박사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학 총장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다. 박사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다. 엘리엇 박사가 사용하던 방식을 보여주는 예를 보자. 하루는 LRG 클랜던이라는 신입생이 학자금 $50를 대출받기 위해 총장실을 찾아왔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총장님이 잠깐 앉아보게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네가 혼자 자취한다고 들었네. 음식을 제때 잘 먹기만 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대학 다닐 적에 나도 자취를 했었네. 혹시 쇠고기로 요리해 본 적 있나? 충분히 숙성된 쇠고기를 사다가 제대로 요리만 잘하면 그게 자네에게 최고의 요리가 될 거야.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 내가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그러시더니 총장님은 쇠고기를 잘 골라야 한다. 국물을 졸여서 젤리가 될 정도로 천천히 요리해야 한다. 잘게 자르면 이렇게 해라. 누를 때는 냄비 안에 작은 냄비를 넣어 누르라. 그리고 식혀서 먹어라. 등등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시간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 경험에 관해 얘기해 보겠다. 몇 해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재단에서 소설 작법 강의를 진행했다. 나와 학생들은 작가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자 캐서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엘버트 페이스튼 톤, 루퍼트 휴스 등 많은 저명 작가들을 브루클린으로 모셔오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들에게 당신의 작품을 좋아하며 당신의 충고를 듣고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긴 편지를 썼다. 편지마다 150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그리고 당신이 바빠서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과 당신의 창작 방식에 대한 설문지를 동봉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들은 이 점을 마음에 들어했다.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시간을 내어 브루클린으로 와 강의에 응해주었다. 사람들은 정육점에서 일하건 빵집에서 일하건 아니면 왕좌에 앉아있건 간에 누구나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독일 황제 빌헬름을 예를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멸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도망치자 국민들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거나 화형시키고 싶어 할 정도였다. 온 세상이 온통 분노로 미쳐 날뛰는 가운데 한 소년이 황제에게 친근함과 존경심이 듬뿍 담긴 짧지만 정성 어린 편지를 보냈다. 소년은 다른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자신은 언제나 당신을 황제로 여기고 사랑하겠노라고 말했다. 황제는 그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소년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소년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황제를 아련했는데 후에 황제는 그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 소년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는 시간과 정력, 이타심, 신중함 등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윈저 공이 영국의 왕세자이던 시절 남미를 순방할 계획이 생겼다. 그는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몇 달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남미 사람들은 그의 노력에 반해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나는 점성학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우선 상대에게 생일이 성격이나 기질과 관계가 있다는 걸 믿느냐고 물어본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태어난 날을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나는 속으로 11월 24일, 11월 24일 이렇게 되뇌인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리를 뜨는 순간 수첩을 꺼내 상대의 이름과 생일을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생일 기록장으로 옮겨 적는다. 그리고 매년 초 이 생일을 달력에 표시해 놓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생일을 알게 된다. 생일이 다가오고 상대방은 내 축하 편지를 받는다. 효과 만점이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나인 경우가 적지 않으니 말이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하라.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보세요? 한마디에 상대방의 전화를 받게 되어 당신이 얼마나 기쁜지 드러나야 한다. 뉴욕 전화에서는 교환원들이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어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화를 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보자.